진짜 사회성 부족한 찐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심한 그걸 몰라. 또 진짜 사회성 부족의 또 예시가,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아 요거는 진짜 사회성 부족 맞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카톡 친구 목록이 1000명이 넘는 이런 거를 되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친구가 또 많은 거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누구나가 다 나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이트판 토커들의 선택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사회성은 평생 길러질 수 있다는 거 진짜 맞음? 초중고대 시절 내내 운 좋게도 항상 친구는 있어 왔지만 같이 지내면서 항상 트러블이 생겼었음.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적이 없었음. 항상 손절당하거나 손절하거나 둘 중 하나였음. 그래서 지금은 친구 2-3명 정도밖에 없고 그마저도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야.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고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문제는 사회성이야. 성격이랑 별개로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지를 못하겠어. 그냥 못 어울리겠어. 설명이 어렵긴 한데 하라는 글이에요.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배우는 게 있다면 사회성이 느는 듯. 난 초딩 저학년 때는 선생님한테 지적받으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이 뭔지 알게 됐고, 초딩 고학년 때는 친구한테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 주는 법을 배웠고, 친구가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관종짓 좀 덜 하면 안 되냐고 해서 너무 내 멋대로 굴면 주변인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배웠고, 중학교 때는 때때로 화를 내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고, 나에게 전화해서 상처받았던 말들을 알려줬던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과 내게 상처가 아닌 것도 남에게는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고등학교 때는 싫어하는 마음을 숨기는 게 어려운 일이란 것을 나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 있냐고 묻는 친구한테 배웠음. 등등. 사실 사회성이라기보다는 존중하는 법인 것 같음. 제 생각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조기 졸업하고 이러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 애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이제 보통 영재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막 고등학교 수학 다 깨우치고 대학교 갔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왜냐면은 이게 공부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 애를 대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 자기 나이 또래랑 부대껴서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뭐 시행착오라 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투닥거리면서 싸움도 한번 해봐야 되고, 내가 어떤 말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무리 사이에서 한번 소외도 한번 돼봐야 되고, 내가 진짜 왕따 비스무리한 걸 당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뭐 샤바샤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한 명 한 명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제대로 교류가 되게 하든지,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쌓는 게 저는 10대 때 이거를 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자퇴를 한다거나 뭐 검정고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진짜 실수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엄청 묻어난 편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당했을 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거면은 저는 남한테 스스럼없이 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일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병신 같은 짓을 했어. 그러면은 야 너 진짜 병신 새끼구나 하면은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내가 병신짓 한 거 맞잖아. 약간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떤 상대한테 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정말로 내가 그걸 듣고 싶은 거야. 나는 팩트를 듣고 싶어. 나는 오히려 입에 발린 소리를 듣는 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제가 스스로 조언을 구할 때는 난 그냥 팩폭을 당하려고 일부러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떤 초보 유튜버가 뭐 유튜브를 한대? 그럼 이거 봐서 아니 이런 병신 같은 거를 누가 봐요? 막 이럴 수 없잖아. 근데 난 옛날에 이랬다는 거야. 왜냐면은 나는 누군가가 내가 병신 같은 영상을 올렸으면 병신 같다고 얘기해주는 게 나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예를 들자면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나한테 솔직한 조언을 원한다고 하면서 솔직한 걸 싫어합니다. 이것도 근데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좆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누가 막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리섬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해도 저 솔직하게 말 안 해요. 왜냐? 솔직하게 말하면은 나도 내 리미트가 해제되는 순간 얘 진짜 무슨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선의 사회성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 상대방 기분이 안 나쁘게. 제가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판단이나 어떤 상대를 배려 같은 걸 할 땐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사람의 멘탈이 개복치라는 기준으로 뭔가를 해야 돼. 뭔가 조금만 말실수를 하면 얘는 멘탈이 나간다는, 자기가 자기 멘탈을 되게 과신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야 나 멘탈 되게 세, 솔직하게 말해봐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자기는 남들한테 무슨 뭐 별의별 팩폭을 다 들어도 멘탈이 기스 한 번 난 적이 없다 이런 거를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잘해준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멘탈이 세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거기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당했을 때 괜찮은 거라고 해가지고 남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거를 써놨잖아요. 내게 상처가 아닌 것도 남에게는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굉장히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네요. 그래서 저는 사회성이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보는 타입입니다. 근데 그거는 있지, 모든 영역에서 다 이거는 근데 통용되는 건데, 사회성이 그렇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발전하고 이래도 신동엽, 탁재훈 아저씨들만큼 그런 센스와 위트를 기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 상위 0.001%의 재능충들이어가지고, 재능에다가 그 사람들은 경험까지, 관록까지 엄청난 사람들이라서, 아무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막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를 해봤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근데 사회성이 아무리 병신인 사람도 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하고 이렇게 막 알바도 여러 개 해보고 서비스직 알바 같은 거 이렇게 해보고 학교 생활도 해보면은 적어도 평균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평균까지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본 상태에서 맨날 방구석에서 진짜 악플만 달고 이딴 식으로 막, 악플러들 특징이 뭐예요? 자꾸 팩트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팩트에 집착하는 순간 사회성은 진짜 개차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성을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팩트에 집착하는 습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성은 후천적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보는 타입입니다. 누구든 노력해서 인서울은 되지만 서울대는 힘든 거랑 비슷한 듯. 그쵸? 누구나 노력하면은 조기 축구에 가입할 실력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누구나 손흥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축구 연습을 하면 축구 실력이 늘긴 는다 라는 거죠. 축구를 내가 아무리 못해도, 축구 아무리 못하고 내가 진짜 몸치에다가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전마 볼 좀 차네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선수까지는 그거는 좀 재능까지 타고 나야 된다는 거. 부모들한테 받는 영향도 크죠 라고 하시는데, 맞아, 이게 뭐가 하나가 있어. 제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술자리에서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폭력을 당했던,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술주정뱅이에다가 이래가지고 애를 맨날 두들겨 팼던 친구를 제가 알게 됐는데, 걔가 이제 학창시절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되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학교 생활도 되게 자신감 없게 하고 이게 맞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가지고 사회생활도 엄청 잘하고 돈도 진짜 잘 벌어요. 근데 제가 알던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던 친구도 다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았거든요, 애들. 그러니까 웬만큼 좀 친다 하는 애들은 다 부모님한테 막 밟혔어,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냐면은 아빠한테 맞는 거에 비하면은 같은 또래한테 맞는 거는 딜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싸움 존나 잘해, 진짜 막. 맨날 아빠 소뚜껑 같은 손에다가 막 뺨을 맞던 애들이다 보니까 같은 아이 또래하고는 싸우면 지질 않아.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케바케구나. 누구는 아빠한테 맞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쭈구리로 지냈고, 누구는 아빠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서 그게 몸빵이 존나 세진 거야 진짜. 방어력이 만렙이 돼가지고 깡따구랑 막 이게 만렙이 돼가지고 진짜 막 다 후드러 패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되게 막 천패를일률적인 막 이런 거는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빡센 아빠는 빡센 아들을 만든다. 자기 고찰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함. 그러면서 발전 및 성장이 되는 거임. 나이 먹고도 사회성이 결여가 되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도 없으리. 그것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고찰을 많이 해야 함. 사회성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애들이 있는 듯. 난 고1 때 다시 노력해서 사회성 길렀는데 뭔가 반에서 나대는 것 같아서 애들이 나 안 좋아했고, 나도 다시 그냥 내 성격으로 살았음. 억지로 성격 바꾸려고 노력해봤는데 뭔가 억텐인 것 같아서 부자연스러웠음. 그냥 나대로 사회성 부족한 대로 사는 게 개인적으로 나은 듯. 성격 바꾸는 것도 혼자 감정 소비 엄청나게 해야 함. 근데 저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성 부족한 대로 사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진이 빠지는 이유가 저도 솔직히 이거거든요. 저 거의 억텐입니다, 진짜. 밖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진짜 밝게 막 인사하고 막 진짜 막 웃으면서 하하하 하면서 막 웃는 자체가, 솔직히 저는 진짜 웃음도 잘 없는 사람이고 되게 몸이 건조한 사람인데, 이것도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운 거예요. 맨날 옛날에 서비스직 하면서 무슨 뭐 화장품 판매 막 이런 거 하고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보면서 배운 거야. 결국에는 억텐으로라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런 거라는 거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칼칼대다가 진짜 막 친구들이랑 왁자지껄 막 술 마시고 막 누구랑 이렇게 하다가 형님들한테 막 술 따라들고 아 형님 아 제가 너무 막 존경합니다 막 이러다가 택시 타는 순간 야 뻗어 너무 피곤해 진짜. 그 억텐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기가 빨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고 오면은.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사회성 부족한 티를 내고 이러면은 저는 딱히 어떤 처세 같은 거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잘못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보통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경우는 솔직히 잘 없어요. 그래서 성공은 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는 건 또 맞아요. 근데 나만 실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회는 보통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잘 맺고 끊고 이런 스킬은 저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성이 본인이 부족하다면은 당장 서비스직 알바부터 구해야 됩니다. 당장 서비스직 알바를 구하면은 너무 좋아. 보통 사회성 학원이 있다면 학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서비스직 알바 꼭 친절해야만 되는 아르바이트들이 있잖아요. 서비스직 알바를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되게 밝게 인사 아니면은 진짜 무슨 뭐 에버랜드 직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인사해야 되는 거죠. 나 이런 거 어릴 때 해보는 경험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비스직 알바라고 내가 기분이 항상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밝게 웃으면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걔 촉같은 일이 있어도 웃는 거야. 나 진짜 상사한테 진짜 찍소리도 못하게 진짜 기분 개 더럽게 막 건물 뒤에서 욕 오지게 처먹다가도 손님이 오면은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밝게 인사하는 거를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을 기르는 학원이 서비스직 알바다. 근데 이 학원이 얼마나 개꿀이냐면은 내가 사회성을 배우기까지 하는데 돈까지 줘. 사회성을 나한테 가르쳐주면은 내가 돈을 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돈을 받기까지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개사기적인 학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서비스직 알바 한 번씩 해보는 거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서비스직은 안 웃어서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안 웃더라도 나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좋아하나.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은 손님들이 팁도 많이 주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꼭 친절이 생명인 서비스직 알바를 해야죠. 사장이 막 개지랄하는, 친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서비스직 알바를 구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직 알바여도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데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하면은 안 되고 정말 밝은 직원들만 모여있는 곳, 정말 인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직 있잖아요. 딱 생각나는 거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서비스업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친한 손님처럼 대하세요. 잘해주되 기대하지 말고요. 적당히 거리두며 살살 지내니 오히려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더라고요. 기대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아쉬울 것 없는 것처럼 굴어야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지 더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초중고 대학교 다 성격 이상한 애로 은따였어요. 지금은 뭐 두루두루 다 잘 지냅니다. 따로 유난히 친한 친구는 몇 안 되지만 그냥 친구는 엄청 많아요. 가족이 있으니 그닥 절친은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저랑 조금 비슷한 타입 같네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간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래야 내가 뭔가를 받아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인간 자체한테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아예 저는 안 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도와줘도 이 사람이 알아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저는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마움의 표시 같은 걸 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아. 기대를 안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를 도와주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사회성은 평생 기르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벽 안에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 다양한 관심사, 현재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교류할수록 늘어요. 대화하는 법 같은 관련된 책 많이 읽으면서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상대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거랑요. 하다 보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천천히라도 변화가 생길 거예요. 힘내세요. 되게 좋은 댓글을 사람들이 많이 달아줬네요. 사회성은 진짜로 길러집니다. 결국엔 사회성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설문조사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빨간색이 그렇다, 그리고 진한 회색이 아니다, 그리고 흐린 회색이 잘 모름이에요. 나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가 거의 절반이 넘네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자기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잘 없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가 또 44% 정도 되고, 만족하는데도 더 많은 친구를 더 만들고 싶구나,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다 라는 사람들이 둘 중 한 명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굳이 많아서 딱히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가 많다기보다는 모든 사람한테 그래도 좀 나이스한 사람으로 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카톡 친구 목록이 막 1000명이 넘는 이런 거를 되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생일날에 카톡 선물 오는 이런 거를 자기가 인증샷 같은 거를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다가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카톡에 내 생일을 안 뜨게 해놨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으면은 나한테 어떤 선물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부담돼요. 저는 이거를 내가 또 얘 생일날에 내가 챙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기브앤테이크를 무조건, 저는 인생 철칙으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내가 이거를, 얘가 내 생일을 챙겨줬으면 나도 얘 생일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얘 생일날에. 근데 저는 막 이게 꼼꼼하지도 않은 편이어가지고 누가 생일날에 나한테 뭐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나는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고 누가 줬고 누가 안 줬고 얘가 뭐를 했고 이것도 아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저는 안 주고 안 받는 거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많은 것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또 많은 거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누구나가 다 나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얘가 지 생일날에 나를 부를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자꾸 지 생일날에 나를 오라고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막 생일 파티 이런 것도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생일 파티를 이렇게 열잖아. 그럼 내 생일 파티에 와준 사람들의 생일에 나도 가줘야 되잖아. 나는 이게 싫거든요, 진짜로. 천성이 그냥 히키코모리여가지고 그냥 아, 왜 자꾸 뭐 파티에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왜 나를 자꾸 부르고, 나 이런 게 너무 싫은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는 성향 차이 같아요. 되게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많은 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해. 그래서 저는 베스트는 그냥 딱히 막 되게 가깝진 않더라도, 아, 저 사람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로만 모두한테 인식이 되면은 그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을 내 어떤 사적인 자리에 부를 정도로 친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정도로만, 나는 어떤 사람이 카톡 목록을 볼 때 내 이름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성격 좋고 괜찮은 사람이지, 나랑 친하진 않지만 요 정도면은 나는 베스트인 것 같아. 요 정도면. 그럼 어디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나쁘게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날 귀찮게 막 술 한잔 하자고 부를 일도 없고 약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그 정도 저게 돼 있으면은 뭔가 정말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같이 동업이나 이런 걸 할 일이 생기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일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해가지고, 저는 친구는 굳이 많이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가, 이것도 그렇다가 비중이 꽤 높네요. 나는 나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다가, 아니다가 그렇다보다 더 많네요. 나는 가끔씩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다가 58.3%, 이 정도 있었고요. 이런 게 있네요. 가짜 사회성 부족과 진짜 사회성 부족의 차이래요. 사회성 부족하다는 걸 다들 말 못 걸고 우물쭈물하는 걸로 아는데, 진짜 사회성 부족이란 사람에게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 못하고 분위기를 못 이겼고 지 할 말만 하거나 선을 자주 넘거나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고 다 잘했다는 식으로 넘기는 게 진짜 사회성 부족임. 그쵸,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진짜 사회성 부족한 찐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치만 그걸 몰라. 그리고 사람들은 얘가 우리끼리 노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런 생각을 1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불편해하고 자기를 싫어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가지고 병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와. 막 와가지고 그냥 내가 오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나를 좋아할 거라는 무슨 이상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분위기 다 곱창 내놓고 막, 진짜 이런 애들이 진짜 사회성 없는 거지. 맞네. 아유 씨. 가짜 사회성 부족. 누구누구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아, 저는 그냥 아무거나. 침묵. 이게 가짜 사회성 부족이래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말을 하기가 싫다는 거지. 또 가짜 사회성 부족의 예시가, 여보세요? 아,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소심하다는 거래요. 그리고 진짜 사회성 부족. 헐, 너 쌍수하기 전이 더 나은 듯. 돈 아깝다. 너 코 수술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병원 소개시켜줄까?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진짜 사회성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전형적인 그거잖아. 여자식 돌려가기. 여자식. 오히려 이게 그 사회적 지능이 높아야 이렇게 돌려가기가 가능하거든요. 뭐야? 너 뭐 그거 있어? 너는 그 전이 훨씬 더 예쁜데 막 하면서.
또 진짜 사회성 부족의 또 예시가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두 번 장난치면 쌩이라도 까겠네. 농담 가지고 왜 정색하고 그래. 아 요거는 진짜 사회성 부족 맞죠? 이거는 진짜 이걸 보통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아휴 아무튼 본문으로 와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사회성은 길러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눈치와 센스라는 게 처음부터 막 되게 응용력이 뛰어나게 막 그거는 있어. 재치라는 거는 조금 타고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드립력 있잖아요. 드립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적재적소에서 드립치고 이러는 재치 같은 거는 조금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어도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좆대보기도 하고, 말 한번 잘못해서 왕따 같은 것도 한번 당해보기도 하고, 진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 싸움 잘하는 애들한테 쳐맞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길러지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성은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회성이 잘 없고 자꾸 너무 내성적이기만 하고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린다 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저질러 보세요. 일단 저지르세요. 일단 알바를 무조건 구해. 에버랜드 알바 바로 구해버리세요. 에버랜드 알바 구하고 정말 인싸들만 할 수 있는, 나 같은 애가 저런 알바를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싶은 일을 한번 알바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회성이 진짜 무조건 길러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빅데이터. 내가 비록 타고난 센스와 재치, 위트 이런 건 없지만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은 저런 표정이었을 때 한 84.6%의 확률로 화가 심각하게 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판단이 되는 거지. 지금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나의 사회적 평판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성이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오히려 사회성을 안 기르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본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성 좋은 사람들 보면 포커페이스를 진짜 끝내주게 잘하던데요. 족같아도 미소 유지하고. 그쵸, 저게 저는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사회성을 떠나서 자기 기분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저는 그냥 지능이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전두엽이 발달을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 기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 일과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자기 기분을 이렇게 표출하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뭐가 어른이야. 그래서 저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내가 빡치고 아무리 진짜 슬픈 일이 있고 이래도 정말 프로고 어른이고 하면은 그거를 다 숨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친구들을 보기가 참 힘들기는 하죠.